반갑습니다. 권태령의 아름다운 삶 연구소 권태령입니다. 지금 대통령 선거가 20여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 대선 후보들도 지금 토론이 계속 벌어지고 있고, 저도 뭐 조금 전까지 못 들었습니다. 그죠? 녹화된 걸 듣고 두 번째 토론을 듣고 했는데, 오늘은 비정규직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후보들 토론을 들어보니까 안철수 후보는 너무 보수적이에요. 제가 볼 때 심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윤 후보보다 더 이 보수적인 어떤 마인드, 가치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 분은 아직 그 기업가 마인드에서 한 채도 벗어나지 못한, 그래서 그런 분이 만약에 나라를 운영한다면은, 나라는 원래 이 국가, 기업, 국민 있잖아요. 다 골고루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리더가 돼야 되는데, 안철수 같은 사람이 뭐 될 리도 없지만은, 대통령이 된다면 오로지 기업만 그저 감싸 안다가 이 균형축을 무너뜨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노동기사제 반대한다 막 이런 소리를 하고 있던데, 그리고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저는 뭐 나이 갈수록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뭐 어떻게 오늘 뭐 모든 후보에 대한 어떤 좀 비판적인 시각밖에 안 나올 것 같은데, 어, 대단히 효율성을 추구하는 그러한 행정가, 그런 이미지, 과단성 있고 뭐 결단력 있고 그런 이미지에서 요즘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되기까지가 목적인 것 같아요. 아무렇게나 막 던지고 있습니다. 어떤 큰 방향성과 전략은 없이 막 표가 될 것 같은 전술적인 것만 던지고 있는데, 그게 득표에 도움이 될까요? 저는 오히려 나쁜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올 거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공정과 상식 그런 걸 기초로 내걸었는데, 아니 신천지하고 왜 그리 짬짬이 돼 있어요? 어? 신천지 압수수색도 자기가 온몸으로 맞고 건진 법사의 조언을 받아서 이만희 같은 큰 영매를 건드려서 좋을 게 없다. 펜으로 먹어라. 그래가지고 압수수색도 안 하고 말이야. 또 이만희는 뭐 여러 언론에 보도가 되었으니까 그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기가 그 작년에 그 김미경 판사가 풀어줬고, 또 올해 또 한 번 더 또 확인했죠. 그죠? 김성수 판사라고 수원고등법원에 그 이만희를 쟤는 이때 집행유예를 풀어줬단 말이에요. 그게 다 이 윤석열 후보가 힘을 써서 된 것이다. 은혜를 갚아야 한다. 그래서 국민의힘에 당원으로 가입을 해라. 그렇게 했다고요. 참 충격적인 뉴스입니다. 신천지 신도들이 제가 파악하기로는 자기들 주장이 30만이지만 제가 파악한 그로는 한 5만에서 10만 사이에요. 그렇지만 그 엄청난 수위죠, 그죠? 그래서 경선 때 홍준표 경선 후보가 국민들 투표에서는 이기고, 그죠? 당원 투표에서 졌단 말이에요. 그 당원에 갑자기 작년 7월달부터 신천지인들이 몰려가서 당원 가입을 해가지고 윤석열을 투표를 했다는 거죠. 그게 몇만 이상 된다 소리인데, 사실상 신천지가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를 결정한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벌써 두 번이나 지금 보도가 되었고, 신천지 출신 A씨가 이야기하고 또 크로스 체크로 또 B씨가 또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또 아주 치밀하더라고, 이 인간들이. 텔레그램에 있는데 국민의힘이라는 단어가 절대 뜨면 안 된다. 자기들 나름대로 보안을 유지를 하면서 국민의힘에 가입을 했고, 단순히 뭐 가입해라 그런 지시만 한 게 아니라 링크까지 걸어가 보내주고 바로 그냥 그 자리에서 가입
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참 진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뉴스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런 신천지라는 그런 그죠 사기 범죄 집단이 종교를 빙자한 종교도 아닙니다. 그죠? 이 사기 집단이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를 결정을 했고 그게 지금 우리 국민들의 대통령 유력한 후보 중에 한 사람이 되어 있다는 게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게 무슨 공정과 상식이에요? 윤석열 후보 당시에는 지금 경선부터 지금 신천지랑 손잡았잖아. 당장 후보 사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지금 뭐 양강 후보가 지지율이 뭐 비슷비슷하긴 하지만은 전반적으로 볼 때는 윤 후보가 더 높아요. 높고 참 아쉬운 이야기이기는 하지만은 그죠? 뭐 제가 이때까지 세상을 읽어온 바에 의하면은 솔직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뭐 제 바람하고는 뭐 거리가 멀지만은 그죠? 저는 그렇게 솔직히 봐요. 윤석열 후보나 윤석열 후보가 뭐 사퇴를 하든 스스로 그죠? 그럴 일 없겠죠, 그죠? 윤석열 후보나 김건희 씨가 구속되기 전에는 무조건 이긴다.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뭐 일부 분들한테는 맥 빠지는 소리가 될 수도 있겠지만은 이번 3월 9일 대통령은 누가 된다? 윤석열이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볼까요? 뭐 지지율이 비슷한데 뭐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세상은 힘에 걸립니다. 특히 우리나라 국민들 유권자들은 선각하게 뭐 정의 이런 데 별 관심 없어요. 뭐 공정과 상식 이런 걸 지금 2030이 많이 이야기한다고 하지만은 그런 진정한 어떤 정의 이런 걸 원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배 아픈 거야. 내가 저리 못하는 거에 대해서 배 아픈 거지. 이 공정과 상식을 2030이 더 중요시한다. 저는 꼭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2030이 정의, 선, 정도, 공정을 진짜 중요한 가치로 생각한다면은 더 공정을 해치는 그런데 분노해야지. 그죠? 근데 분노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기들 시기가 되고 질투가 되고 배 아픈 거에는 되게 분노하면서 뭐 나라 돈을 훔쳐도 건강보험공단의 돈을 수십억을 훔쳐먹고 유력서를 가짜로 써가지고 대학 교수가 되고 응? 그 공공정당의 경선 후보를 사교 집단과 손잡고 경선 결과를 조작을 하고 그죠? 그런데 전혀 지금 분노하지 않잖아요. 응?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하고 선배 검사와 동거를 하고 그런데 전혀 지금 분노를 하지 않는 걸로 봐서는 2030과 윤석열 후보가 말하는 공정과 상식은 그냥 고의에 불과하다. 그냥 배 아픈 거야. 특히 우리나라 유권자들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선거하기에 별 관심 없어요. 정의에도 별 관심이 없고 옳고 그름에도 별 관심이 없고 그냥 우리 동네 집값 오르면 내한테 이득이 되면 또는 설사자기한테 이득이 안 될지라도 내한테 이득이 된다고 착각을 하면은 찍어버립니다. 그래서 정가 14범도 지지해 준 게 우리나라 유권자들이죠, 그죠? 예, 저는 아직 선진국 멀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참 정말로 기가 막힌 일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뭐 저것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군대 다음으로 단결력이 좋은 집단이 신천지라는 사교 집단인데 그 집단이 수만 명이 몰려가서 특정 후보를 만들어냈다. 사퇴해야 됩니다. 아무튼 윤 후보가 뭐 아쉽지만은 이긴다고 보는 거는 정권만 바뀌었지 세상의 기득권은 다 그쪽이 쥐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기업, 기득권자, 고위관료, 언론, 그죠? 이 검찰,
경찰, 재판부까지 다 쥐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보수가 훨씬 힘이 세고 세상을 움직입니다. 그래서 다시 정권이 바뀌고 다시 뭐 박근혜 이명박 시절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으니까 또 실망을 하고 또 그때 또 다른 또 정권이 들어서겠죠. 그죠? 아무튼 이번에는 바뀔 타입니다. 뭐 그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대로 간다면. 이재명이 중도 클릭하면서 전략을 놓치고 그때그때 그냥 필요한 전술만 쓴다면, 그죠? 대구 경북 가서 전두환 옹호하고 이런 소리만 한다면 대구 경북 가서 들어도 전 국민이 다 듣습니다. 그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자, 생각해 봅시다. 진보가 문재인 대통령 때 그냥 만방으로 이길 때 빼놓고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이 이길 때 어떻게 이겼습니까? 아주 극적으로 어떤 극적인 저쪽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벤트가 발생해야 그렇게 이겼다는 겁니다. DJP 연합, 유해창 아들의 뭐 백력 비리 이런 거죠, 그죠? 또 노무현 때 같은 경우에도 뭐 정몽준과의 어떤 연합 막판에 깨지긴 했습니다만은 그 효과성은 있었습니다. 그런 게 없이 이번에 이재명 후보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큰 착각입니다. 그죠? 못 이깁니다. 저는 뭐 그렇게 전달했죠, 그죠? 캠프 쪽에 전달했죠, 그죠? 심상정을 잡아야 된다. 결국 5%는 득표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제 말을 귀담아 듣지 않더라고. 정의당이 어떤 약속을 하더라도, 그죠? 완전한 독일식 정당 명부제, 연동형 비례대표제 말하죠, 그죠? 뭐 책임 총리를 주던, 그죠? 뭐 조각권을 주던 뭘 주더라도, 그죠? 심상정 후보를 저는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전혀 그럴 마음이 없어 보이고 그 정치 미수가 안녕하십니까 안철수입니다. 안철수한테 오히려 뭐 러브콜을 보내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안철수는 아직까지 기업가 마인드를 하나도 못 깬 사람이다. 그런 사람하고 손잡아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 그죠?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 어, 그냥 아무 수나 던진다. 그죠? 전두환 굴대태해서 그렇지. 경제는 잘했다. 이런 거죠. 망발이죠, 망발. 그죠? 응. 그 다음에, 다주택자. 그죠? 중과세 유예한다. 이런 바람. 그죠? 자, 그렇게 하면은, 이재명이 집부자들, 그죠? 참, 우리나라 다주택자. 뭐 한 사람이 뭐 100채, 500채를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 10%가 우리나라 부동산의 97%를 갖고 있어요. 부동산. 참 기가 막힌 나라죠. 그죠? 고려 말에 금문 세족들이 산과 강을 경계로 땅을 넓히던, 그래서 일반 백성들 땅을 뺏어가지고 그때 뭐가 다릅니까? 우리나라 10%가 우리나라 부의, 즉 재산의 돈의 60%를 갖고 있다. 이거 뭐 미친 나라 아니에요, 이거? 그죠? 뭐 심상정 후보는 이건 제가 팩트 체크 안 해봤는데 일단 그대로 인용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10%는 1억 8천을 벌고 하위 50%는 꼴랑 1,500만 원밖에 못 번다. 오, 진짜 이것밖에 못 벌어.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부산 같은 경우에 자영업자의 절반이 한 달 순이익이 100만 원이 안 된대요. 그죠? 우리나라 근로자의 약 한 40%가 한 달 급여가 200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크게 뭐 가장된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이런 상황에서 다 주택자 같으면 이런 사람들 아니야? 이런 사람들을 위한 정책을 편다. 막 던지는 거죠. 그죠? 유예해줘야 집을 판다. 그거는
변명에 불과하고 자기가 마의 40% 선을 넘지를 못하니까 그죠? 확실하게 진보의 밀도를 높일 수 있는 확실한 전략적인 정책 제시를 안 하고 선행보를 보이니까 이걸 못 넘는 건데 진보들이 실망을 이재명 안 찍습니다. 저도 안 찍을 겁니다. 저도 안 찍을 거예요. 그런데 자꾸 이렇게 이런 소리를 해가지고 전두환 이런 소리를 해가지고 중도 쪽의 사람을 더 끌어오면 이걸 뚫는다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과 이 캠프에 있는 인간들이 이재명 주변에 있는 캠프에 멍청들만 앉아 있습니다. 그죠? 그래갖고는 못 이겨요. 아무리 이 사람들을 위한 정책을 펴고 대구 경북에 가서 부산 경남에 가서 보수들이 좋아할 만한 이야기를 던져도 혜택은 받아먹고 안 찍습니다. 이 사람들 혜택은 받아먹고 이재명 절대 안 찍어요. 오히려 진보 요거 뭐 진보 보수 합시다. 그죠? 진보 쪽의 밀도를 높이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재건축 용적률을 500%까지 올려주겠다. 비트코인 투자 수익 5천만 원까지 비과세하겠다. 왜 수익이 있는데 세금을 안 걷는단 말이에요? 그죠? 갱인 전철 지하하겠다. 지금 지역 근행 발전해야지. 언제까지 수도권만 이렇게 발전시킬 건데 개발 위주의 토목 공약이죠. 그죠? 사람 중심의 공약을 설계를 하시기 바랍니다. 남부 수도권 만든다. 이런 거는 이제 이런 어젠다는 잘 던졌어요. 남부 수도권. 이재명이 그죠? 부울경이 850만 명이니까 그죠? 쉽게 말해서 이거는 지역 균형 발전한다 그 말이면서 갱인 전철은 지금 깔리 있는 것만 해도 어딘데 그걸 지하화를 한다. 와. 제가 원래 경남 진주 출신인데 진주에서 마산에 가려고 하면은요 시외버스 터미널로 가가지고 또 시내버스 타든지 택시를 타야 되겠죠. 그죠? 터미널에서 약 많은 데는 그 차표를 끊어가지고 마산의 합성동 터미널로 가가지고 거기서 내려서 또 택시 타고 들어가야 돼요. 제가 재작년 2학기 때 제가 진주에서 마산까지 매일 출퇴근하면서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 차를 갖고 다녔는데 차 안 갖고 갈 때는 그렇게 갔어요. 실제로. 얼마나 불편한지 아세요? 진주 마산이 그냥 서울 인천 거리밖에 안 돼요. 그런데 비용만 해도 일단 15,000원 막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근데 제가 이 수도권에 요즘 살아보니까 얼마나 편해요. 그냥 인천까지 그냥 수원까지 그냥 그 지하철비만 내고 가는 거야. 천안까지도 가더라고. 천안까지도. 그죠? 그냥 수도권이 천안까지 다 하나의 어떻게 한 타운이 되어 있죠. 그죠? 엄청 잘 돼 있어요. 수도권에 있는 분들은 교통이 불편하다 막 이렇게 많이 느끼겠지만은 부산 경남하고 비교하면 바로 천국입니다. 같은 세금 내고. 그죠?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서 또 뭐? 응? 경인 전철 제한한다? 그죠? 이거 제가 볼 때는 말뿐입니다. 이거 아무것도 안 합니다. 이거. 그죠? 뭐 창원은 뭐 특례시 되면 많은데. 그죠? 자,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 그죠? 또 큰 실수했죠? 그죠? 문재인 대통령. 무슨 큰 실수했습니까? 이거 참, 견적이 잘 안 나오는 인물인데, 이 양반이, 아니, 박근혜 씨를 왜 풀어줍니까? 무슨 뭐, 고충을 것처럼 해가지고, 응? 좀 멀쩡합니다. 그 사람 계속 병원에 있었어요. 그죠? 핑계대고, 그죠? 그걸 풀어줬잖아. 그 되게 근데 웃기는 게 있어요. 이낙연이, 약간, 1년 전에 박근혜 사면 이야기했다가 완전 아웃돼버렸죠. 그죠? 얍삽한 인간. 이런 이미지. 원칙 없는 인간. 영합주의자.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이렇게 그 사면 이야기했다가 이낙연 이야기하니까 아웃돼버렸는데, 문재인이 이번에 똑같은 짓을, 그때 이낙연은 이야기만 했고, 좀 억울할 거예요. 문재인은 실제로 풀어줘 버렸는데, 타격이 없어 보인다는 거죠.
타격이 있습니다. 저는 완전 실망했어요. 이재명 안 찍는다는 거죠. 이런 행보를 보고. 그래서 문재인이 박근혜 풀어주면은 고뇌에 찬 결단이다. 이런 평가를 받는다는 거야. 이 인간이, 이분이 참 어떻게 보면 참 되게 보면 개인적으로 보면 어떤 강점이라 강점. 똑같은 짓을 해도 이낙연은 그냥 사꾸라 돼버리고 문재인은 고뇌에 찬 결단 이렇게 된다. 근데 그게 문재인의 강점이다, 약점이에요. 청와대 들어와서 한 게 없다니까. 한 게 없어요. 그런데 지지율이 안 떨어지는 거라. 그렇게 헝거리 정신이 생겨날 수가 없다는 거죠. 그죠? 그냥 호호 하고 막 사람 좋은 호인 같은 웃음만 띄고 있으면은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거야.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자기가 임명한 검찰총장을 컨트롤 못한 무능한 대통령이에요. 그죠? 그 한나라 말기에 헌재 같은 그런 군주입니다. 아주 무능한 군주예요. 아니, 아무리 헌법에 검찰총장 임기는 2년 보장되어 있다고 하지만 입만 끈 자가 그거 왜 못 드러내요? 당장 드러내버려야지. 근데 뭐 절차 따지고 민주 따지고 민주 독재를 해야 되는데 민주 독재를 못했어. 그래서 참 한심한 대통령이고 무능한 대통령인데 사람들한테 개인적인 뭐 캐릭터의 매력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지지율이 놓아줘 버린다는 거, 이게 문재인의 아킬레스건입니다. 오히려. 그죠? 박근혜 사면 큰 실수이죠. 용서가 남발되는 사회. 김대중 전 대통령이 가장 큰 실수한 게 뭡니까? 전두환 노태우 풀어준 거잖아요. 자기가 대통령이 되고 보니까 막 세상이 끝난 것 같아. 모든 민주화가 완결된 것 같아. 그거는 자기 개인적인 인생에서는 완결된 거지. 우리는 그때 시작인데. 그죠? 이 전두환과 노태우를 쉽게 풀어줘 버렸잖아요. 그것도 이희호 여사께서는 그 전두환 집에 이순자하고 매년 뭐 두 번씩 뭐 이렇게 뭐 인삼을 보내주고 뭘 보내주고 귀한 걸 보내주고 막. 그거 왜 그러신데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아주 아름다운 미담이 될 수 있지만은 대통령까지 했던 분의 가족이 대통령 영부인 했던 사람이 그런 행보를 하면은 우리 국민들한테 무조건적인 용서가 아름다운 것처럼 잘못된 메시지를 준다는 거죠. 전두환 같은 이순자 같은 그런 인간들은 역사적으로 두고 그죠? 100년, 200년은 비난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마치 모든 걸 덮어주고 용서하는 게 아름다운 일처럼 잘못된 메시지를 앞장서서 이렇게 제시한 이호 여사님, 반성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나이 드신다고 현명해지는 거 아니세요. 그죠? 대단히 잘못 생각하신 거예요. 그거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아름다운 미담인데 나라 전체로 볼 때는 엄청 큰 실수를 하신 겁니다. 아무튼 박근혜 사면은 최악의 정치적 실수예요. 저같이 실망한 진보층들이, 진짜 진보층들이 등을 돌리기 때문이고, 또 이재명 후보에 대한 찍을 매력도가 떨어지지. 그러면은 투표하러 가지도 않고 본인은 설사 하더라도 적극적인 투표 독려 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저는 전라도 지역의 이재명 후보 지지도가 낮은 것은 어떤 진보적인 어젠다를 가지고 적폐청산을 하고 강력하게 밀어붙이지 못한 문재인 정권의 책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전라도 쪽에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옛날처럼 90%, 그저 이렇게 안 나오니까 뭐 이낙연을 끌어들인다고 지지율 놓을 것 같으세요?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정권 교체 여론이 높은 것은 어떤 문재인 정부 자체에 그냥 이미지만 가지고 실망한 뭐 중도 뭐 보수 유권자도 있지만은 더 진보적이지 못해서 선명성이 약해서 실망한 진보 유권자도 많다는 점을 알아야 됩니다. 아무튼 이재명 후보는 저는 처음부터 이렇게 그런 정책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절대 중도 행보 보이지 마라. 망하는 지름길이다.
우선은 그게 매력적으로 보이고 그게 표가 될 것 같고 외연 확장이 될 것 같지만 그게 망하는 길이라고 내가 그렇게 경고했는데도 내 말 안 들어요. 자, 계속 이야기하지만은 이재명 후보가 희망을 품기 위해서는 진보 측의 밀도를 높이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죠? 요즘 이렇게 또 문재인 뭐 이야기 뭐 조금 더 해보자면은 이틀 전에 우리 누님이 그죠? 막 자기들 이렇게 뭐 중학교 동창회에서 돌고 있는 그죠? 어떤 카톡 기사를 그죠? 막 보냈더라고. 휴대폰 요금 전화만 하면은 통신 3사에 15,000원 할인해 준다. 전화 안 하면은 혜택 못 받는다. 또는 뭐 25% 할인 막 이런 문구도 막 적어가지고 뭐 갑자기 이런 그 정책이 생기는데 이걸 알리지 않고 모르면은 못 찾아먹고 이런 것처럼 막 그게 누가 봐도 솔깃한 뉴스이기 때문에 막 많이 퍼뜨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대표적인 가짜 뉴스입니다. 25% 약정 할인은 2년 지나면 원래 해가 주는 거고, 요런 거 없습니다. 없어요. 그럼 사람들이 요거 갖고 모르고 통사 전화해보고 실망하고 또 문재인 욕하게 만드는 게 이 뉴스를 돌리는 사람들의 목적이에요. 주로 나이가 좀 든 계층들이 많이 모이는 커뮤니티로 이게 되게 많이 돌아다니고 있고, 작년에도 그 내가 강의하던 학교의 교양선생님도 내한테도 보냈더라고. 이런 좋은 거 아느냐 이거지. 자기가 빨리 알고 뭔가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것처럼. 자, 문재인 정부가 놓친 거, 문재인 정부의 못한 거, 그죠? 안 한 거, 할 마음도 없었던 거. 아무튼 뭐 촛불 세력들은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촛불 세력이 요구한 공약, 그죠? 10%도 안 지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저도 뭐 이재명 캠프에 이렇게 정책 제안지 만들어 전달하면서 전달은 됐나? 문재인 정부의 이렇게 공약 이행률을 점검해 보니까 형편없어요. 처참할 정도예요. 그죠? 요거 뭐 했잖아요, 요거. 휴대폰 기본료 폐지. 참 이거 저는 중요한 공약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공약만 제시해놓고 12,000원입니다. 아까는 15,000원 이런 나왔지만 그죠? 요거 안 했어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자마자 집권하고 나서 6개월 정도 있다가 통신 3사에 휴대폰 기본료 우리 공약인데 좀 폐지해 주실래요? 하니까 안 됩니다 하니까 깨갱하더라고. 아무 의지가 없어도 강력하게 밀어붙여야죠. 그죠? 그래서 MV하고 MR이 있습니다. MV가 MC와 MR이 있는데 제가 뭐 어려운 이야기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간단한 내용인데 이게 한개 비용이에요. 이게 한개 수입이에요. 한개 비용. 한개 비용이고 이게 한개 수입이다. 자, 통신 3사가 SK, KT, 그죠? SK, KT, 뭐 LG잖아요, 그죠? 5,3이라고 하는데 처음에 이렇게 이동통신 서비스를 실시할 때는 그죠? 이거는 뭐 굉장히 상식입니다. MC가 훨씬 더 큽니다. MC란 뭡니까? 하나 더 이 상품을 서비스를 하나 공급하는 데 드는 하나 더 공급하는 데 드는 추가로 드는 비용이에요. MC. MR은 하나 더 상품을 팔므로써 추가로 얻게 되는 수입의 증가분이죠. 그죠? MR이에요. 그래서 이동통신 사업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는 MC가 훨씬 큽니다. 그러니까 통신요금에 막 이런 것도 붙어 있었고 뭐 11초 통하면 20초 요금 받고 막 그런 것들이 막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죠? 한 1,000만 명 정도 가입하고 나면은 1,000만 명
SK텔레콤 고객이 있는데 1,000만 한 번째 근트랙에 가입을 했어. 그러면 내가 뭐 1년에 요금을 한 100만 원 낸단 말이야. 그러면은 MR은 얼마가 돼요? 근태령이 가입함으로 해서 MR은 100만 원인데 MC는 그냥 다 기지국 서 있는 거고 전파는 날아다니는 거고 MC는 거의 안 들어요. 그죠? 뭐 진짜 100원, 막 1,000원 합시다. 1,000원밖에 안 드는 거지. 막 고지서 문자 발송 비용 정도밖에 안 드는다는 거지. 그래서 뒤로 가면 MR이 훨씬 커집니다. 그래서 처음처럼 이렇게 요금이 비쌀 이유가 없다는 거죠. 이거 했어야 돼요. 저는 이게 문재인 정부가 실수한 것 중에 아주 안타까워요. 우리 아들이 고등학생인데 되게 휴대폰을 늦게 이제 대가 주려고 가서 알아보니까 뭐 요금이 36,000원 그렇더라고, 한 달에. 가장 적게 쓰는 요금도 그래요. 그죠? 응. 그래서 휴대폰 기본료를 12,000원 또는 15,000원 빼주면은 전 국민이 다 느끼는 거예요. 아, 내가 투표를 하니까 나한테 바로 혜택이 오는구나. 우리 동네에 공항이 서고, 뭐, 우리 동네에 뭐, 큰 뭐, 쇼핑센터가 들어오고, 그 필름이 없습니다. 내가 돈이 없으면 해외여행 못 가는 거고, 비행기 탈 일이 없는 거고, 내가 돈이 있으면 그냥 쇼핑센터 없어도 시장 가서도 소비를 하는 거예요. 내 주머니에 돈이 덜 나가는구나를 느끼게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공약을 중요한 줄 모르는 거야. 인수위원회 사람들이, 문재인 정부 정권 초기에 있던 사람들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 꼬시는 거지. 표는 국민한테 받아놓고 들어가서는 맨날 문재인 정부도 기득권 재벌, 고위 관료를 위한 정책만 폈다는 거죠. 그 인간 이야기 해볼까? 그 인간. 그죠? 못할 얘기가 뭐 있는 거. 김동연이 있잖아, 김동연이. 와, 나 이 사람처럼 얼치기. 이 정신없는 인간은 참 보기 힘든 인간인데, 아주 가난했던 사람이 부자가 되고 나면은, 아직도 가난한 사람을 더 멸시한다고 합니다. 이명박 같은 인간이죠. 이런 인간이에요. 어릴 때 뭐 불우한 집안에 뭐 흑수저락 하더니만은 아주 보수적인 가치로 똘똘 뭉친 인간인데, 이재명 후보하고 1대1 토론을 하면서 아주 자가탕착적인 발언을 하더라고. 내가 기가 차가지고, 자기가 뭐 되게 뭐 청와대하고 뭐 싸운 걸 무슨 자기의 무슨 뭐 업적처럼 이렇게 뭐 떠들어대고 하던데, 김동연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문재인 정부는 자신들이 내건 공약의 틀에 얽매여서 집착했다. 최저임금 인상 10,000원까지. 그죠? 최저임금 인상 10,000원까지 한다. 이런데 너무 얽매여가지고, 그죠? 그때 유연하게 해야지. 공약을 내걸었으니까 지켜야지. 결국 안 지켰잖아. 그래서 실패했다.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 쉽게 말해서 그냥 공약을 지킬 필요가 없다.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있는 사람인데, 근데 그 뒤에 자기가 뭐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하고 뭐 소리를 높여가면서 싸웠대. 예산 문제 가지고. 그죠? 싸우면서 왜 자기가 그런 주장을 했느냐. 자기가 옛날에 그렇게 주장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죠? 그런데 예산을 늘리면 안 된다고 그렇게 싸웠다. 이렇게 하더라고. 벌써 이 두 가지 말이 상치하잖아요. 원래 했던 말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 원래 했던 말이라서 자기는 지키려고 했다. 이런 헛소리를 듣고도 이재명 후보는 또 가만히 있더라고. 그걸 바로 찔러버려야지. 하여튼 한심한, 안철수만큼 한심한 인간이에요. 아마 안철수랑 김동연 둘이밖에 없다. 대통령 후보가. 그럼 저는 안철수 죽일 겁니다. 그죠? 안철수는 기업 위주로 하겠지만은 그래도 나름대로 합리적인 저는 있다 생각해요. 그죠? 한때 저도 안철수 좀 좋아했습니다. 지금은 많이 실망했지만, 워낙 안철수는 이 생각이 고리타분 보수 꼴통이라서 그렇지, 어떤 경제 리더로서는 저는 잘하는 면이 분명히 있다 생각해요. 합리적이고 어떤 세계적인 이 선진 시류에 맞고 그런 부분이 있다 생각하는데, 인간이 잡으면은 나라 망합니다. 대부분에 망합니다, 나라. 그죠? 자, 그리고 또 문재인 정부가
잘못한 거 두 번째, 그죠? 휴대폰 기본으로 너무 아까워요. 너무 아깝고, 뭐, 다음에 윤석열이 되든, 이재명이 되든, 이거는 해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부동산, 이건 뭐, 말해 못 하겠습니까?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죠? 원칙 없이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그죠? 임대 사업자들, 이 10%를 위한, 그죠? 어떤 정책 만들어주고, 그죠? 하다가 망했죠. 그죠? 부동산. 그리고 세 번째는 이야기하고 싶어요. 문재인 정부가 잘못한 거는 스피커를 가진 자를 위한 정책만 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봅시다. 비정규직이 지금 800만 명이라, 물론 뭐 이 정부 들어가지고 뭐 통계 방식을 약간 바꾼 건 있지만은 분명히 늘었습니다. 그죠? 비정규직 제로 시대 만든다 해놓고 문재인 정부 800만 시대를 만들었죠. 그죠? 사상 처음으로. 그죠? 600만 정도에서 800만까지. 그죠? 약간 200만 명을 늘렸죠. 비정규직 양산 정부. 김대중은 비정규직 창설 정부. 문재인은 비정규직 양산 정부. 그렇습니다. 그죠? 비정규직 분들 70%가 여성이에요. 40대, 50대, 60대 전자제품 조립하시는 분들, 김치 공장에서 김치 담그는 분들, 그죠? 근속수당 있나? 뭐가 있노? 그 최저임금 오르면 월급 오르고, 10년 근무하나, 15년 근무하나, 급여가 똑같은 거죠. 그런 조직화되어 있지 않은 노조 가입률 1%도 안 되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의 어떤 절규 어린 그런 목소리는 정치권에, 그죠? 청와대에 안 들려요. 안 들리고 몇 명 되지도 않는데 뭐 떠들어대는 사람들 있잖아. 기업 하는 사람들, 소상공인들, 뭐 전공의들, 의사들, 이런 사람들. 의사들 맹분 없는 파업 해가지고 모든 거 다 이겨버렸죠. 정부 완전 키워당했죠. 그죠? 시험도 원칙을 어기고 또 치게 해줬죠. 그죠? 제가 마산에 강의하면서 정부가 두 손 두 발 다 들 겁니다. 그죠? 전공의들이 이깁니다. 그죠? 그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은 안 믿던데 결국 제 말대로 됐습니다. 그래서 표는 국민들한테 받아놓고 청와대에 들어가서는, 그죠? 목소리 큰 자들을 위한 정책만 뱉다는 거죠. 소수지만은 목소리가 크면 더 크게 들린다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네 번째, 샤워실에 봐보라 하는데, 자, 소득 주도 성장이라고 방향성을 잡았잖아요. 그죠? 아니, 경제는 발전을 시켜야 되는데, 윤석열이처럼, 지금 이재명 후보처럼 LTV 80%, 90% 늘리고, DSR 풀어줘가지고, 대출 잔뜩 낼 수 있게 해줘가지고, 빚 잔뜩 안고, 아파트 사게 만들고, 아파트 짓고, 이런 식으로 경기 부양할 거예요. 그거는 다 많은 지름길입니다. 그죠? 그런 식의 정책을 펴다가, 그죠? 최경환이 때 LTV 뭐 70%까지 풀었잖아요, 이거. 그죠? 론 투 밸류 레이티오, 그죠? 아파트 1억 있으면 7천만까지 대출 되게끔 이 인간이 그때 풀어가지고, 가계부채 지금 결국 얼마까지 올라갔습니까? 가계부채. 지금 1800조, 1800조까지 올라갔다는 거죠, 가계부채가. 그건 안 돼요. 언제까지 빚 잔뜩 낼 수 있게 해주고, 토건족, 건설 경기 가지고, 경기 부양하겠습니까? 이거 안 됩니다. 박근혜 정부 때 4% 성장했으면 2%는 요가 성장했어요. 그죠? 그래서 조금 더디고 성장률이 떨어지더라도, 그죠? 경기도 살리고 요것도 살살 줄여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뭡니까?
국민들의, 서민들의 주머니를 채워주는 거죠. 국민들의 주머니가 참여는 이런 것도 관리해 나가면서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기 때문에 내 집 마련 꿈도 꾸고 장기적으로 아파트도 구입할 수 있고 그래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는 소득 주도 성장은 방향성을 아주 잘 잡았어요. 그래도 조금 하다 말았잖아. 조금 하다가 쭉 밀고 나갔어야지. 그죠? 최저임금도 만 원까지 올려보고, 만 원까지, 그죠? 최저임금을 만 원까지 올려보니까는 실업률이 엄청나게 오르더라. 물가가 엄청나게 오르더라. 이런 부작용이 눈에 보이면은 그때서 바로 잡아야지. 그런데요, 세계적인 연구에 의하면은 최저임금 인상과 실업률은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폴란드, 미국 같은 경우도 최저임금을 대폭 올렸었는데 실업률이 거의 증가하지 않아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고, 작년에는 그죠? 데이비드 카드 교수는 미국 내 이야기입니다. 최저임금과 실업률이 상관성이 없다는 연구를 해가지고 노벨상까지 받았죠, 그죠? 최저임금 인상과 실업률이 상관성이 없다는 것은 세계적인 연구 결과입니다. 증거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만 원까지도 올려보지도 않고 중간에 틀어버려가지고 샤워실에 바보가 되어버린 거야. 독립변수를 쭉 조작을 해. 조작하다가 접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게 돼버렸다는 거죠. 아주 큰 실수한 거예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최저임금 엄청 이렇게 뭐 올린 것처럼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죠? 제가 뭐 논문에도 쓰고 한다고 직접 내가 데이터를 내봤는데, 그죠? 제가 데이터입니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최저임금 7.3% 올렸습니다. 얼마 안 올렸어요. 작년은 사상 최저로 적게 올렸고, 박근혜 정부 4년밖에 못했죠, 그죠? 4년 동안에 7.4% 올렸어요. 오히려 문재인 정부가 더 적게 올렸습니다. 소득 주도 성장은커녕 소득 거꾸로 성장 정책을 펼하는 거죠. 그래서 뭐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문재인 정부는 제가 기억하기로 2017년 6월 달부터 그냥 기업하고 손 잡았어요. 이재용 부회장하고 북한 같이 갈 때부터 막 기업 쪽에 손을 들어줬다.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또 하나 더 희한한 짓 한 것도 하나 알려드릴까요? 5번째. 문재인 정부. 그죠? 실업급여. 이건 아마 대통령은 누가 잘 모를 건데, 꼼수 인상. 참, 우리나라 고용노동부 공무원들이 이렇게 일을 한다는 거죠. 우리나라 실업급여는 정확히는 뭐 구직급여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냥 실업했다고 그냥 내가 보험료 낸 거 당당하게 타는 게 아니라 구차하게 뭐 한 달에 2번, 그죠? 요즘 약간 완화된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달에 2번 이렇게 또는 한 번 이렇게 구직 활동을 한 걸 내가 증빙을 해야 돼요. 보통 뭐 그냥 회사에 뭐 이력서 보낸 거 이메일 캡처하고 막 그런 식으로 하는데, 이 나이 드신 시니어 분들은 막 할머니들 막 그 공단 지역에 가서 막 회사를 방문해 다니면서 막 예전에 그랬어요. 실업급여 수첩에 아이고 주사님 제가 면접 보러 왔다고 도장 좀 찍어 주이소 이렇게 하고, 구직급여를 해야 내가 보험료 낸 거 내가 타면서 내가 구직 활동을 해야 돈을 받는 구직급여입니다. 정확히는 뭐죠? 쉽게 말해서 구직 활동을 전제로 돈을 몇 푼 주는 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실업급여이다. 맥시멈이 198만 원까지 월급이 좀 꽤 되는 사람들 이렇게 받을 수가 있었고, 평균임금, 즉 평균임금이라 하면 전체 임금을 말하는 겁니다. 평균임금에 100분의 50까지 주었어요. 그래놓고 뭐 평균임금이 한 달에 1,000만 원이다, 500만 원 줄 수는 없으니까 맥시멈 한도를 정했죠, 그죠? 14만 2천 원 일당. 그래가지고 곱하기 30분 하면 198만 원이
나왔어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뻔히 대통령 되는 타임이었는데도 여러 가지 뭐 국민들이 좋아할 만한 공약을 많이 설계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걸 올린다 해서. 왜냐면 OECD 다른 나라들은 뭐 100분의 70, 80 그래요. 그죠? 우리가 좀 낮은 편이지. 그래서 이걸 100분의 60으로 올린다 했습니다. 올리기도 올렸어. 그래 놓고는 이 맥시멈 한도를 어떻게 했다? 11만 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다운을 시켰다는 거지. 결국 이건 똑같아, 맥시멈. 차,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 청와대 쪽에 사람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좋아진 걸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던데 솔직히 제기에 들어오는 거 별로 없더라고. 그죠? 뭐 하다못해 무슨 뭐 국가보안법을 폐지한 것도 아니고 뭘 하셨나요? 청와대 들어가 가지고. 그죠? 5년 동안. 응? 그래서 이런 아무것도 하지 않은 이미지 관리만 하고 있었던 문재인 정부의 탑도 크다는 겁니다. 이번에 정권을 놓치게 되는 게. 그죠? 그래서 뭐 이게 뭐 제가 제시하는 주제는 6번째인데 이기기 위해서는 누가 이재명 후보가 뭘 해야 되느냐. 그래서 자, 바보야, 문제는 비정규직이야.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다는 거죠. 그죠? 그 지금 국가 부채는 1100조이고 이거는 뭐 다른 나라하고 비교하면 양호한 편이에요. 그죠? 근데 국민 부채가 가계 부채가 1800조나 된다는 겁니다. 여기는 이렇게 뭐 임대차 보증금, 전세금 이런 걸 빠진 겁니다. 실제로는 더 많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LTV를 뭐 80까지 늘린다, 90까지 늘린다, 이런 또 헛소리를 지금 양강 후보가 하고 있는데 미친 거예요. 그러면 이게 더 늘어서 감당 못 합니다. 최경환이가 70%까지 늘리다가 완전히 그저 망했잖아요. 안 돼요. 이런 정책. 대출 잔뜩 내가 줄 테니까 그 집 마련해라. 이거는 뭐 물론 청년들한테. 만약에 80%, 90% 그럼 LTV 해가지고 그럼 뭐 10억짜리 아파트 뭐 한 8억 대출 안고 뭐 자기 돈 2억밖에 없이 뭐 아파트를 안고 청년층이 들어 앉았다. 그러면 한 달에 이자를 300만 원 어떻게 될 거예요? 한마디로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공약이고 청년들이 뭐 공정과 상식 해가지고 이재명을 지지 안 해주니까 청년들이 말하는 공정과 상식은 그냥 배 아픈 거라니까 무슨 공정과 상식에 관심이 없어요. 지금 2030은. 그죠? 아, 그리고 그 얘기 좀 해야 되겠네. 뭐 2030이 뭐 내 유튜브는 잘 안 듣던데 지금 청년층이 세대별로 볼 때 가장 힘든 계층이에요.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아주 복받은 계층입니다. 옛날에 청년들은요, 대부분 다 70%, 80%가 대학도 안 가고 하면서 그냥 공장에 갔어요. 쪽방에 벌집에 살면서, 방이 30개인데 화장실 하나 있는 곳에 살면서, 그죠? 그래서 손가락 찍히면은 그냥 그날 막걸리 먹고 그냥 병원 치료비 받고 쫓겨나던, 그죠? 말 그대로 이재명 후보가 공장에 다닐 때. 그 정도로 무슨 앞날이 있습니까? 미래가 있습니까? 그죠? 그랬다는 거예요. 옛날에 청년들은. 그죠? 근데 그 소수가 대학 갈 때, 20, 30%가 대학 갈 때, 이때 70년대, 80년대까지 그때 벌써 이미 그 아주 소수의 혜택 받은 사람들이지. 이때 청년들은 막 그렇게 막 개인 스펙 안 쌓고 막 그렇게 막 학점 관리 열심히 안 하고 뭐 토익 공부 그렇게 많이 안 하고 막 무슨 뭐 공모전 참가 안 하고 해도 그냥 좋은 기업에 펑펑 들어갔단 말이야. 일부. 요거하고 지금 70%하고 왜 그대로 비교를 하세요? 이때 70%는요, 다 그냥 공장 같다니까 그냥 그냥 솔직히 진짜 그 팽화시장 이야기, 뭐 전텔 이야기 다 해야 되겠습니까? 그죠? 단지 이때 이 사람들은 스피커가 없는 거야. 주택이 나도 대학생 친구 한 명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스피커가 없으니까 이때 목소리는 묻혀 있는 거예요.
80년대까지 우리나라 그 공장에 일하시는 분들 임금이 8만 원인데 기숙사비 뭐 떼고 실수령액 3만 원 그랬습니다. 그죠? 그때 교사들 초봉이 17만 원 할 때요. 스피커가 없는 거지. 청년들이 지금만 힘든 줄 아세요? 옛날에는 훨씬 더 힘들었습니다. 지금보다 몇 배로 더 힘들었어요. 이 사람들하고 비교하지 말라니까. 토익 공부 안 하고 뭐 안 하고 학점관리 안 하고 대부분 해도 취업이 잘 되던 이 사람들하고 비교하지 말라니까. 지금 요 70% 청년들은 다 이렇게 1차 노동시장. 진짜 할 이야기 많이 해볼게요. 1차 노동시장. 노동시장 1차와 2차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요. 1차 노동시장 공무원, 공기업, 대기업, 천대기업 이런 데. 약 우리나라 약 한 300만 개 정도. 나머지 1,800만 개는 2차 노동시장이에요. 중소기업, 자영업, 종사자 이런 데. 그죠? 다 1차만 다 이렇게 가려고 하니까 지금 경쟁이 치열한 거지. 그죠? 옛날에 이 사람들만 가려고 했고 그때는 또 경제 파이가 커지던 시절이었고 청년층이 지금 더 힘들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청년층의 스피커가 큰 거예요. 스피커가. 그죠? 이 얘기도 제가 따로 한 주제를 잡아갖고 한번 해야 되는데, 자, 아무튼 이런 시대에 왜 비정규직? 그죠? 우리나라 월급장의가 임금 노동자가 월급장의가 우리나라가요 2,100만 명이에요. 그죠? 자영업자 한 600만. 총 이렇게 경제활동 인구가 한 2,700만 됩니다. 2,100만 명 중에 800만 명이 비정규직이에요. 월급 200이 안 된다니까. 아까 이랬잖아요. 하위 50%가 연소득이 1,500밖에 안 된다. 이걸 놔두고 국민 부채 늘리는 LTV 늘린다, DSR 풀어준다 이런 소리를 지금 양강 후보 하고 있다는 거지. 지금 이재명 후보 완전 지금 정신이 혼미합니다. 대통령 자리가 왔다 갔다 하니까 지금 막 완전 실기를 했어요. 이 문제 이야기도 안 해.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그죠? 아니 똑같이 월급을 200을 받더라도 고용이 60살까지 안정이 되고 매년 호봉이 승급이 되고 그럴 때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고 내 집 마련의 꿈도 꿀 것입니다. 근데 내년 되면 또 이력서를 새로 써야 돼. 내가 1년 더 놀게 될지 1년 더 일하게 될지도 모르는데 무슨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고 내 집 마련 꿈을 꾸겠습니까? LTV 늘려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고용 안정. 그죠? 고용 안정. 그죠? 시켜주고 그 다음에 주머니를 더 두둑하게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비정규직 이거 철폐. 내가 석사 논문을 쓸 때 비정규직 철폐하자 하니까 뭐 우리나라 이거 막시점 비주류 경제학의 대가 그래서 너무 세다. 좀 부드럽게 하자요. 그래서 뭐 사유 제한 이렇게 했는데 최소한 요 비정규직 사유 제한 해야 됩니다. 자, 핵심적인 일자리라든지 상시적인 일자리라든지 지속적인 일자리는요 비정규직 쓰면 안 돼요. 그럼 어떤 경우만 쓰게끔 사유 제한을 해야 되느냐 이런 겁니다. 회사원이 100명인 회사가 있는데 업무 전산화 작업을 할 거야. 전산 전문가 6명이 6개월만 일하면 돼. 그런데 임금이 비싼 전산 전문가를 정규직으로 고용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필요한 기간 6개월만 쓰고 6개월 동안 임금은 더 많이 주는 거예요. 비정규직이라는 말은 우리 회사 직원들이 할 수 없는 일, 그죠? 특정한 시기만 필요한 일,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임금은 더 세다는 게 전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정규직은 우리나라 지금 이 기업들이 완전 착각하고 있는 게, 그죠? 그냥 공채 안 된 사람, 학교 다닐 때 공부 안 한 사람, 대학 안 나온 사람, 그죠? 그런 개념이 임금이 적게 줘도 되는 사람, 그런 개념이 아니라 비정규직은 한마디로 그냥 노동 유연성과
뭡니까? 전문성 확보 때문에 쓰는 거예요. 전문성 확보. 그러니까 미국이나 독일은 비정규직인 임금이 더 센 경우도 있습니다. 원래 더 세야 돼요. 그런 경우 외에는 그냥 행정 업무다, 상시적인 업무다, 뭐 경비원이다. 항상 있을 일자리잖아요. 비정규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비정규직이라는 이 이상한 제도가 들어옴으로 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인권이 엄청나게 돼버렸어요. 부산에 뭐 사립대학 대학병원에 그 식당에 가면은 급식하시는 그 임원들이 계십니다. 옛날에 들어오신 분들은 정규직들이에요. 그래 월급이 상당합니다. 한 달에 몇백씩 이렇게 받으시고 또 2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을 하시면 연금이 200 이상 나오죠. 그죠? 그분들이 이렇게 막 급식하시고 있지만 퇴근할 때는 진짜 모피코트 명품 옷 입고 퇴근하세요. 그런데 2000년 이후로 들어오신 분들은 다 비정규직이고 파견이야. 월급이 안 올라가요. 10년을 근무를 해도. 그대로야. 사학연금 혜택이 안 되는 거야.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냐 하면은 우리나라가 선진국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세요. 옛날에는요, 학교에 근무를 한다면은 경비를 쓰든 급식을 내주든 청소를 하든 사학연금이 되었고 미래 설계가 가능했어요. 지금은 다 파견이고 용역이고 이렇다니까. 그죠? 계속 갈 일자리인데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서울대가 청소원을 직접 고용하지 않으세요? 그죠? 그 이상한 나라를 만들어버려서 누가? 김대중 대통령께서. 그죠? 물론 뭐 IMF 때문에 뭐 김영삼 대통령이 나라를 말아먹고 그렇게 됐지만은 훨씬 더 우리나라의 구성원들은 더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더 행복 지수가 하락한 측면이 많습니다. 이거 정통으로 손대야 돼요. 이거 안 하고 지금 이재명 후보님 지금 뭐 하고 있었어요, 지금? 다 그냥 쓸데없는 변죽만 올리고 있는 거야. LTV가 어쩌고, 뭐 DSR이 어떻고, 뭐 공급이 어떻고, 다 그냥 자잘한 전술에 불과해요. 그렇게 해서 못 이깁니다. 윤석열 후보야, 나라를 팔아먹어도 이깁니다. 본인 구속만 안 당한다면. 근데 이재명 후보님은 제대로 방향성을 잡고 과단성 있는 공약을 제시해야 됩니다. 그죠? 비정규직 문제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모르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자료를 드릴게요. 제가 여기에 자료 만들어갖고 내가 밑에 참모들한테 줬는데 뭐 전달도 안 되겠지. 그죠? 제가 이 후보를 위한 내가 공약지까지 최고로 만들었는데 내가 급하게 사니까 잘 안 보이네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피부에 와 닿는 공약을 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전국에 6대 도시는 그죠? 첫 번째로 비정규직이라면 6대 도시는 지하철이 있잖아요. 65세 이상 노인분들 다 공짜야. 그런데 이 중부 도시는요, 교통비 엄청 듭니다. 제가 저번에 그 모 광역시에서 그 시의원 준비할 때, 이 할머니 분들 만나보니까 참 교통카드 5만원 충전해도 금방 나가버린다. 그런 고민을 토로를 하시더라고요. 마을버스, 시내버스 다 전액 다 내고 타고 계십니다. 부산 같은 경우에 350억이면 반값 지원 가능해요. 그죠? 그래서 그런 시내버스, 마을버스 65세 이상 반값 이런 공약 좋아요. 그죠? 뭐 준비한 게 많은데 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육아 휴직 대체 뱅커 설립 요거 저는 제시를 하고 싶어요. 뭐 어떤 스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대한민국의 모든 어머니들은 아이를 낳고 나면은 뭐 시어머니, 친정어머니, 보육원에 맡길 게 아니라 직접 아이를 가슴에 안고 젖 물리면서 이 아이하고 이렇게 스트로크를 하면서 밍글링을 하면서 엄마 가슴 뛰는 소리, 엄마 말소리, 엄마 체온을 전달해주면서 키워야 된다. 3년간. 무조건 3년간 누가 해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러면은 이 아이들의 커서 수많은 어떤 일탈과 문제와 어떤 심리적인 문제를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국가적으로 이득이다. 저는 그 말에 동의를 합니다. 3년까지는 아니더라도 1년은 진짜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왜 못 갑니까? 공무원들이야 들어가는 문턱이 경쟁이 치열하고 높아서 그렇지, 공무원들 하는 일은 사실은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미안합니다, 공무원분들, 그죠? 그래서 그 대체력을 구하기 되게 쉽습니다. 최저임금만 주면은 뭐 서로 하겠다고 합니다. 근데 일반 회사는 일이 더 공무원 일보다는 대부분 다 전문직이에요. 근데 대기업은 되겠지만은 중소기업이 안 그래도 인력이 부족한데 한 사람 빠지면은 누가 그 업무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육아휴직을 마음 놓고 못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 차원에서 각 직종별로, 각 직무별로 이렇게 대체 인력 풀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죠? 뭐 회계하는 사람, 상담하는 사람, 설비하는 사람, 배관하는 사람, 용접하는 사람 이렇게 갖고 있다가 그 자리가 빠지면 국가가 그 지역민을 파견해주고 인건 미천해주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뭐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이 정도만 하고, 제가 뭐 이전 영상에도 윤석열이 대통령이 된다면은 뭐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됩니다. 될 것 같아요. 그죠?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렇잖아도 지금 우리나라 사법시험 출신들이 국회의원 50여 명이 된다고 하는데,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는 말은 그냥 검찰 공화국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검찰, 그리고 사법부, 그죠? 또 뭐, 아마 경찰도 아마 한통속이 될 가능성이 많을 것 같아요. 민주주의와 국민 인권은 훨씬 더 퇴보를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검찰이 갖고 있는, 그죠, 6대 범죄 수사권, 요거 사실은 뺏어가지고 중수청으로 줘야 되죠, 그죠? 근데 이 일을 뭐 작년 초에 뭐 한다고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이야기하더니만은 전혀 하지도 못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경제, 부패, 선거, 사범, 대행 참사, 세월 같은 거, 공직자, 방해산업, 요거는 아직도 검찰이 수사권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사실은 중수청으로 다 넘겨야 돼요. 넘기고 검찰은 뭐만 한다? 그럼 또 세버리고 기소청으로 바꿔버려야 기소만 하고, 그죠? 지금 자기가 수사해서 자기가 기소하잖아. 그 뒤에 사정 변경이 생기거나 틀린 걸 알아도 계속 밀어버리죠, 그죠? 자기 실적을, 자기 부정을 스스로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수사와 기소는 다른 기관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 하겠습니까? 안 하죠, 그죠? 윤석열로 되면은, 그죠? 뭐 경찰한테 줬던 나머지 뭐 수사권을 뺏어오지는 않겠지만은 어떤 경찰의 어떤 시위 하락과 예속은 더 심해질 겁니다. 그죠? 너무 이제 날아가 버리면 공수처 아마 없애버릴 거야, 아마. 자, 윤석열 씨가 대통령이 되면은요, 저는 그렇게 봐요. 검찰총장 출신이 대통령이 됐네, 이게 아니라, 그죠? 검찰총장이 대통령 권한까지 가지고 대통령 행세까지 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죠? 이 문재인 정부처럼 이렇게 운영하지를 않는다는 거죠.
어떻게? 윤석열이 되면은 대통령이 민정수석을 장악하고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을 장악하고 법무부 장관이 검찰국장을 장악하고 검찰국장이 검찰총장을 장악합니다. 쉽게 말해서 그냥 한 몸이 되는 거예요. 대통령, 민정수석, 법무부 장관, 검찰국장, 검찰총장이 지금처럼 어디 뭐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고 이런 일은 상상도 할 수가 없고 대통령과 검찰이 아예 그냥 한 통속이 돼가지고 우리 국민들의 권리를 뺏어가지 않을까. 기업들의, 재벌들의 권리만 옹호하지 않을까 저는 걱정을 하고 있고 검찰총장이 마음먹으면은 법무부 장관도 털어볼 수 있고 대통령 말도 안 들을 수 있는 막강한 자리예요. 그런데 그 검찰총장한테 대통령 행세까지 하게 만들어준다? 나라 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 꼴이 될 것입니다. 노동자는 죽어나고 임금은 안 오르고 물가는 오르고 결국 잘 산다는 게 물가보다 임금이 빨리 오르면 잘 사는 건데 집값은 폭등하고 기업 중심으로 모든 제도는 재편되고 국민 인권은 무시되고 재벌들은 아무런 제재를 안 받고 불공정 거래, 부당 내부 거래 판을 칠 것입니다. 5년 내내 부자와 기득권과 권력자만 위하다 끝날 거예요. 중국 한나라 말기에 황제가 무능해가지고 헌제, 영제, 그죠? 십상시가 판을 치는 동탁 같던 그런 무능한 군주가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영맥기가 있는, 그죠? 신기가 있는 김건희 씨가 영분이 되어갖고 김건희를 중심으로 우리 국민들이 상상도 못하는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최순실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참 검찰총장 시절에도 못 쫓아냈는데 저런 분이 대통령이 되면은 쫓아내지도 못하고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검찰총장 출신이 대통령이 된 게 아니라 사실상 윤 대통령은 축하합니다. 제가 미리 불러드릴게요. 그냥 검찰과 한 몸인, 그죠? 그러한 막강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국민들의 인권과 이익과는 무관한, 그렇지만 무능한 그런 제왕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 나라는 심각한 민주주의 후퇴와 인권 유린과 국가 발전 재해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은 이재명 후보와 그 캠프 그리고 민주당 정신을 차리시기 바랍니다. 지금요 자잘한 이런 전술 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586 용태 7인회 보직 안 받고 세고 종로 안성 청주 상당구 출마 안 하고 이런 게 통할 시기가 아닙니다. 큰 방향성을 보세요. 송영길이 출마 안 하고 다 헛발질들이에요. 본질을 아무도 못 보고 있습니다. 호남청의 부동층이 20%입니다. 타 지역은 14%인데 이낙연 끌고 온다고 이럴까요? 절대 아닙니다. 시대의 흐름을 몰라서 안 된다는 거죠. 물렁물렁하고 우유부단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부작위의 국민들이 실망했는데 뭔가 달라진다는 선명성 있는 과단성을 한 달간 보이세요. 그러면 희망이 있습니다. 저부터 찍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었다고요. 실질 국민소득이 일본을 초월했다고요. 비정규직들 8년 만에 고통의 전제 위에 우리가 설사 행복을 누리던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결국 나라 전체의 발전이 일본처럼 그렇게 침체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일본도 5,500만 월급장애 중에 2,100만 명이 비정규직이에요. 38%가 거의 우리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30년 저렇게 침체기를 겪고 있다는 거죠. 그죠? 침체되니까
비정규직을 많이 썼다고 말하겠지만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비정규직을 많이 쓰니까 침체된 것도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반면 교사를 삼아야 되고, 이재명 후보님 비정규직 철폐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